안녕하세요. 이번 고1 정규반 내신 대비 수업을 맡게 된 이철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저희 고1 연합반 내신 대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내신 대비반에는 일단 수업 대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맡고 있는 내신 대비반은 내신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수강을 해도 괜찮은 수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를 시작했는데 아마 수학 하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업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하를 한 번 이상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 한번 싹 들은 친구들이면 훨씬 수업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학 하를 들었는데 저 분명히 수학하 수강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학하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수업을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문제풀이 방법이 필요한 학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저의 수업 진행 과정과 내신 대비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내신 대비가 수업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는 항상 개념 설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선생님이라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과목별로 큰 틀을 먼저 설명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수학 하를 예시로 들면 과목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얘기해 줍니다. 수학 하라는 과목 자체는 표현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목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시할 게 무엇이냐를 항상 먼저 설명해 주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면 제가 개념 설명 쭉 하고요. 막 예제 풀어주고 기본 문제 풀어주고 그러면서 정의를 암기를 합니다. 정의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얘 이름은 뭔지, 어떤 애를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지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의를 암기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오는 공식들을 전부 싹 다 유도해 주면서 그 공식을 암기를 하게 됩니다. 암기를 못하겠으면 유도라도 할 줄 알아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서 저는 모든 공식을 다 유도해주고 증명해주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이런 식이 만들게 됐는지, 그럼 이걸 어디다 쓸 건지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제가 떠들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 설명이 마무리가 돼요. 공식까지 제가 이런 이 단원에 이런 공식이 나와, 이런 애가 있대 라고 하면 단원 설명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문제를 한두 개씩 기본 문제, 예제, 유제 이런 문제들을 막 풀어줘요. 유형별로 한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정의를 암기했으면 그 정의를 들고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문제를 일단 읽어줍니다. 얘가 뭘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러고 나면 식 쓸 때 항상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너 이 식 왜 썼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왜 썼는지를 모르고 그냥 달달달 기계처럼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심화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항상 식을 쓰면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 식 왜 쓴 거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뭐 때문에 썼어요. 제가 식을 쓰면서도 얘기해 줄 겁니다. 이제 요 식은 하래잖아.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쓴 거야.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딱 필요한 식만 쓰도록. 아는 걸 다 쓰세요가 아니라 필요한 식만 쓰도록 식에다 근거를 달아줄 겁니다. 내가 이 식을 왜 썼는지. 이것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근거 있는 식. 항상 너희들이 쓴 식에는 이유와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풀이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풀이가 정석적인 풀이가 될 거예요. 이 풀이가 정석적으로 이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이 단원에서 서술형이나 풀이를 적으려면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이 단원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재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객관식은 제가 조금 다르게 풀어줘요. 객관식을 조금 다르게 풀어주는 이유는 이제 제가 뒤에 내신 대비 진행 과정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는 이 객관식하고 서술형을 차별화돼서 풀자라고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일단 정석적인 풀이 연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원래 수업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저한테 이런 수업을 듣고 나서 내신 대비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 내신 대비 수업의 진행은 조금 달라요. 제가 기본 개념 설명을 해요. 저는 무조건 아무리 잘하는 반 친구들 들어가도 첫 단원 들어가면 기본 개념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정의 한번 다 설명하고, 단 앞에 수업과의 차이점은 내신 대비 수업에서는 기본 문제, 유제 이런 쉬운 문제들은 제가 안 풀어줍니다. 이 문제들은 스스로 본인이 해결할 거예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이 필요한 공식들, 제가 개념 설명하면서도
이 공식에서도 차이가 나요. 공식을 내신 대비 수업에서는 제가 수학화를 한번 들었던 학생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물론 기본 개념 설명은 다 해주는데 필요한 공식을 외울 때 2번부터는 유도가 없습니다. 제가 유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였지 우리 요런 과정 나오면 계산까지 다 보여주지 않아요. 내신 대비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런 공식 나왔었잖아. 이제 일단은 이거 외우자고. 내신 대비 하려면 시험 보려면 일단 공식 암기는 돼야 되니까. 그래서 유도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과정이었어. 이런 계산이었고 모르겠어. 결과가 이랬었대.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내신 대비 수업에서는. 이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한 번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유도를 안 해주니까 그냥 단순히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무슨 과정을 써서 만들었고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내신 대비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한 번쯤은 들었던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공식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기본 개념과 공식 암기가 굉장히 간단해질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본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교재도 난이도 있어질 거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고쟁이 교재를 쓰고 있고요. 이제 고쟁이 2스텝 같은 거의 뭐 꼭대기 문제들을 제가 다 문제를 풀어줍니다. 하나씩 유형별로 맨 위에 있는 문제들 고쟁이 2스텝이나 뭐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맨 위에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은 풀어줘요. 그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주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을 바로 밑에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쭉 풀고서 질문할 거 질문할 거예요. 저한테. 그러고 나면 유형별로 맨 마지막 문제 그래도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을 풀으라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제가 기본 수업에서는 하지 않았던 내신 대비 수업에서는 이 객관식 풀이를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기본 수업에서도 하기는 해요. 근데 중요도가 정석적인 풀이를 쓰는 게 높았다면 이번에는 객관식 풀이에서는 시간 단축을 위하여 우리가 이런 방법이 있어 아는 방법을 모두 총동원할 수 있는 서술형을 쓰는 방법과 객관식을 푸는 방법에 차별화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우리 원래는 정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여기까지 배웠잖아. 그리고 이 앞엔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라고 해서 그냥 저 시간을 줄이는 객관식 풀이는 제가 직접 풀어줄 거예요. 아이들한테 해봐라가 아니라 이런 풀이도 있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라면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정의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뤘던 이름들로 해서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며 라고 해서 그냥 그 정의를 이용해서 한 번에 다다닥 답을 내버리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여줄 겁니다. 요게 이제 제가 내신 대비 수업에서 가장 차이점, 기본 수업과 가장 차이점이라고 둘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는 당장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죠. 객관식에서 시간을 줄여야죠. 서술형은 정석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객관식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기본 수업에서는 정석적인 내용으로 쭉 설명을 했다면 내신 대비 수업에서는 정석적인 내용도 있고 그럼 우리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괜찮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린 이렇게 짧게 두두두 끝내보자 라는 내용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책이 한 단원 이 과정을 통해서 끝나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단원이 끝나면 항상 책 검사해요. 책 검사. 저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제 선생님 왜 매번 책 검사를 안 하나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매번 숙제를 다 해올 수 있겠냐? 라고 아이들한테도 얘기는 해요. 어떻게 매번 숙제를 다 해? 사람이 살다 보면 숙제가 못한 날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음에 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단원이 끝날 때 책 검사를 하는데 제가 그만큼 기회를 준 만큼 단원이 끝났는데 책 검사가 안 된다. 그날은 집에 못 갑니다. 그러고서 만약에 그날도 안 끝나. 그럼 제가 계속 불러요. 저는 계속 불러서 뭐 화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왜 안 했님? 다그치지도 않아요. 그래? 오늘 못했구나. 왜 안 했어? 미리미리 하지. 다음날 또 와. 비는 요일 언제니? 또 와. 와서 검사 받아. 내가 수업 중이어도 와서 앉아서 문제 풀어. 계속 부를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면서 단원별로 이제 끝나게 되면 책 검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 단원은 시험이 들어가요. 이제 시험을 보면서 한 뭐 3번 또는 4번씩 시험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머니들하고 저는 유선 상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선 상담을 드리지 뭐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건 따로 드리지 않고 좀 모아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며 뭐 앞으로 공부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항상 말로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서 따로 문자 발송은 없고요. 그러고서 단원별 시험이 끝날 때마다 3-4개씩 묶어서 전화가 갈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저희 내신 대비 수업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이 이제 언제 있는 수업이냐면 저희 수업 시간은 수요일, 토요일, 연합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 토요일 날은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정규 수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서 교재는 고쟁이를 다 끝내고 나면 학원에서 나오는 자체 교재들 사용을 할 거고요. 그거 다 되는 친구들은 뭐 이제 그거 다 할 때쯤 직보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직전 보충 때쯤 가면 제가 자체 프린트로 해서 학교별로 학교에 프린트에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학교별로 프린트도 다를 거고 학교별로 부교재를 써야 되는 책도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체 프린트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밑에 클리닉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저희 방학 내내도 그랬어요. 이반 친구들이 수토반 친구들인데 학원을 계속 수금토 나왔어요. 3일 동안 계속 제가 불렀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클리닉 시간을 예전에는 처음 수업할 때는 딱 고정시켜 놨었는데 이제 그러면 한 번 못 오는 친구들은 계속 못 오게 되니까 제가 조금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리닉 시간을 원래는 정해놨었는데 이번엔 정해놓지 않고 아이들이 되는 시간을 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겹칠 수 있는 시간들로 해서 몇 타임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웬만하면 제가 클리닉을 한 번씩은 내신 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클리닉을 올 수 있게끔 시간을 잡아놓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정규반 내신 대비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저희 내신 대비반 수업 들어오시면 정말 신기한 문제풀이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내신 대비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저와 같이 풀어보게 될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제가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요게 고쟁이 3스텝 저희가 이번 중간고사에도 봐야 할 함수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번에 합성함수, 역함수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합성함수 중에서도 저 가우스 기호가 끼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 나오면 학생들 맨날 질문이죠.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이 친구들이 정의를 통하면 어떻게 풀리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석적으로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풀어야 되는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래요. x가 0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되는 함수인데요. fx라는 애가 4x 빼기 가우스 x라는 애인데 방정식 저 친구를 만족시키는 즉 해를 다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강조하는 거죠. 합성함수 나왔죠? 그죠? 그럼 나는 일단은 fx 나왔으니 저 그래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fx 저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fx라는 친구가 4x 빼기 가우스 4x라는 기호인데요. 이 가우스라는 기호에 정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우스는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예요 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가우스 안에 있는 이 친구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들을 다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4x라는 친구의 범위를 보아하니 x가 저 범위라면서요. 자, 그래서 x의 범위라는 애가 4x의 범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가우스는 뭘로 보면 안 된다고요? 얘는 문자로 보면 큰일 난다. 가우스는 정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다 보려고 해요. 그럼 이 가우스 x라는 애는 가우스 4x는 아니 얘 요 사이에 있다며요. 그러니까 가우스 4x라는 애가 될 수 있는 애는 0, 1, 2, 3, 4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럼 이런 거네요. 자, 첫 번째 함수를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를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는 가우스 4x라는 애가 0이 나오는 이런 범위부터 찾아보려고 해요. 얘 문자로 두면 안 된다며. 그러니 숫자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나는 fx라는 애가 자, 요 가우스 기호에 따르면
아니구나. x범위부터 찾아야죠. 4x라는 애가 가우스 x가 0이니 이 친구의 범위가 이렇게 생긴 애에서는 요렇게 생긴 애에서는 선생님 그럼 x의 범위는 양변 4로 나눠주면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 하나 봐요. 그때 요 fx의 값은 그때 이 fx라는 친구는 아니 쟤 0이래매. 그때 이렇게 쓸 건가 봐요. 가우스의 뒤에 이 가우스 4x 값이 0이니 얘가 이렇게 없어져서 안 보이는 거겠죠. 알겠어요. 나는 요 범위에서는 4x라는 그래프 그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아니 가우스 4x라는 애가 아니 뭐 1도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4x라는 친구가 이때는 2 미만 이런 범위에 있을 거고요. 그럼 x의 범위가 요렇게 생겼을 텐데 요 안에서는 나는 fx를 어떻게 그려볼까요? fx라는 애는 4x 빼기 1이요 라고 쓸 건가 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해야지 뭐 방법 있나. 세 번째 가우스 4x라는 친구가 뭐 2도 될 수 있다며요. 2도 될 수 있다니까. 그럼 나는 그때 이 4x라는 애의 범위는 이럴 거고,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x라는 친구의 범위는 이렇게 생겼을 건가 봐요.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요 범위에서 fx라는 애는 얘는 이렇게 생긴 친구를 그려줄 건가 봐요. 그러고서 네 번째 또 이때문에 가우스 4x라는 친구가 3이 되는 애도 있다면서요? 그럼 나는 그때 4x의 범위는 이렇게 그릴 건가 봐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는 x라는 친구가 4분의 3 이상 1 미만이요 이렇게 생길 건가요? 요 범위에서는 fx라는 애의 식을 이렇게 쓸 건가 봐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 나는 가우스 4x가 1이 되는 범위, 아니 1이래요 4가 되는 범위, 이런 범위에서는 사실은 4x가 이제 4 이상 5 미만이어야 되는데 저 범위에서 요 x의 범위가 1 이상 4분의 5 미만일 텐데 얘는 포함되는 게 1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긴 할 건데요. 얘는 x는 1일 때만 그릴 건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다 썼어요, 우리 함수. 그래서 그려봅시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fx라는 친구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x는 1, y는 1 쭉 그려주고요. 자, 4분의 1씩. 여기가 0,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생겼나봐요. 그때 자, 0하고 4분의 1 사이에서는 4x 그래프 그리래요. 그럼 난 4분의 1,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 그래프 나올 거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 그래프 나와줄 거고 1일 땐 구멍이 속 나 있대요. 왜? 4분의 1일 땐 포함을 안 한다며. 그래서 여긴 구멍이 속 나 있을 거고, 이번엔 또 이제 그 다음 범위 또 그림 그릴 거예요, 열심히. 이때는 4분의 1부터 2까지는 4x-1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4분의 1,0 지나면 2분의 1,1 지날 건가 봐요. 그래서 또 열심히 직선 그려주고요. 2분의 1일 땐 포함 안 할 거니 또 점 빵 찍어줍시다. 구멍 빵 뚫어주고 2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는 4x-2 지났나 봐요. 2분의 1,0 4분의 3,1 지나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거기 또 4분의 3 뽕. 얘 똑같아요. 4x-3 또 그릴 거예요. 구멍 뽕. 얘는 x는 1일 때만 그리라면서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우와, 그럼 이제 이런 거네요. 그래프 열심히 그려놨어요. 그럼 나한테 풀으라는 건 이거잖아. 이제 문제 시작도 못했어, 아직. 그죠? 그럼 나한테 풀으라는 건 저거니까 우리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f 합성 fx가 되는 그런 x값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거 똑같아. 그래서 나는 fx라는 애를 이 안에 있는 fx라는 애를 이렇게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저기 있는 문제는 t가 되는 그런 t값이 궁금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난 이건 분명히 안에 있는 애 그대로 나오라고 하니까
fx랑 y는 x의 교점이다 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y는 x를 슥 그립니다. 아까 그렸던 그래프 위에다가 y는 x 그래프를 슉 그렸어요. 그랬더니 만나는 점이 얘랑 만나는 점들이 오케이 여기 숍 여기 숍 여기 숍 여기 없고요.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죠? 이렇게 나올 건가 봐요. 자, 1에서 만나진 않을 거니까 뭐 만나는 점은 이게 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요 점들을 다 이어봤어. 그럼 난 t라는 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얘는 0인 건 뭐 알았고요. 여기 있는 좌표를 나는 뭔지 모르겠어. 여기 알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좌표도 나는 뭔지 모르겠어. 뭐 베타 나올 거 아니야. 그 여기 있는 건 0인지 아나 봐요. 그럼 난 이런 거네. 요 t라는 애가 있잖아요. 될 수 있는 값이 t라는 애가 될 수 있는 값이 0 또는 알파 또는 베타야. 알파 베타는 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0 또는 알파 또는 베타인데 아니 근데 이게 누구라고? t가 누구라고? 아니 fx라며. fx가 0 또는 알파 또는 베타가 나오는 그런 x값은 다 괜찮다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보니까 아니 그럼 나는 요 좌표가 y는 x 위의 점이니까 요 직선 그래프가 y는 x래매. 아까 y는 x래매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 즉 알파, 알파를 지나겠네. 그리고 너도 베타, 베타를 지날 테다. 근데 나한테 묻잖아요. fx라는 애가 얘가 되고 싶다며. fx가 얘가 되고 싶다며. 그러면 우리 이제 색깔을 맞춰서 그려볼까요? fx를 노란색 그래프니까 fx는 다 노란색으로 써주지 뭐. 자, 그래 놓고서 빨간색. 그럼 나는 fx라는 애가 알파가 되는 그런 점은 다 돼. 그리고 fx라는 애가 베타가 되는 그런 점도 다 돼. fx가 0이 되는 그런 점도 다 돼. 그래서 교점 세면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원래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x의 실근의 개수는 13개인가 봐. 이렇게 답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는 게 이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엄청 길어요. 그리고 우리 이 친구들 가우스도 어려운데 합성함수 그리라고 하면 미치죠. 그래서 합성함수까지는 안 그려요. 좋아요. 합성함수 안 그리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y는 x 긋고 그 안에 있는 애 뭔지 보고 알파 베타 찾고 가로선 긋고 만나는 교점 찾고 사실 저 그래프 그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추시고 여기까지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풀이를 쭉 적어놔 보세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함수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한번 잠깐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나면 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어 드릴게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아니 분명히 이거 문제 객관식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를 안 적은 것 뿐이에요. 제가 객관식 문제인데 보기를 안 적었어요. 자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의 배경 지식을 먼저 한번 볼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배웠으면 정의는 알아야 된다고. 가우스는 정수입니다. 정수.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친구의 다른 이름이 얘를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저 대괄호 안에 있는 친구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부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보아하니 그러면 우리가 정수 부분을 나에서 내 정수 부분을 뺀 이 친구를 가우스 그 기호 안에 있는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이라고 정의하기로 하며 이렇게 부르기로 하며 얘를 나타내는 기호 뜻이에요. 식이에요 라고 약속하기로 하며 이 소수 부분은 이 안에서 정의된다고 배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요 말을 똑바로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나랑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 문제를 다시 읽어볼 거예요. 그럼 fx는 4x 가우스 x 뺀 거 말고 얘의 소수 부분이라고 읽을 거예요.
이렇게 읽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지? 자, 그럼 볼게. 이렇게 얘기할 건가 봐요. 나는 fx라는 애는 요 x값,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놈에다가 4배 한 친구의 소수 부분이 궁금하대요. 맞지? 그러고서 그냥 얘 읽어봐요. 그럼 얘가 우리 이렇게 읽을 거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문제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 자, 이거 이렇게 읽네. 얘는 가로 안에 있는 이 친구를 4배한 얘의 소수 부분인데 좌변에 있는 애는 그 소수 부분을 4배한 놈의 소수 부분이래 라고 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읽는다며. 우리 그렇게 읽기로 한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럼 나는 4x라는 애를 또 중요한 거 n 플러스 알파인데 저 알파의 값을 0부터 1 사이, 즉 소수 부분, 그리고 n은 정수예요 라고 이렇게 읽자고요. 오케이? 정수 부분이라고 쓰자고. 난 이제 얘를 n 플러스 알파,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얘기할 거야. 그럼 그때는 fx라는 애가 얘를 나타낸다며.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fx라는 애가 얘를 나타낸다고 했으니 게임 끝났네. 여기는 알파의 소수 부분과 그놈을 4배한 얘의 소수 부분이 요 놈이 같아요라고 읽는다며. 문제를 이렇게 읽는 거라고요. 문제를 읽은 거야. 난 식은 없어. 지금 내가 쓰는 식은 이거 한 줄이 다예요. 이거 한 줄만 써 있어. 그러고서 그럼 나 이렇게 할 거야.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 소수 부분이 같아요의 풀이는 빼면 정수예요라며. 빼면 정수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라면서요. 그럼 난 이렇게 할 거예요. 몰라요. 4알파에서 알파 빼면 정수인가 봐요. 맞아. 근데 얘는 3알파인 앤데요. 알파의 범위가 이렇다며. 그럼 나는 3알파의 범위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지? 그럼 나는 3알파라는 애가 될 수 있는 건 정수라면서요. 이게 다잖아. 그럼 볼까요? 그럼 알파라는 애가 될 수 있는 건 0하고 3분의 1하고 3분의 2가 단가 봐. 그죠? 그럼 나는 이런 거네. 4x라는 친구는 n 플러스 0 또는 n 플러스 3분의 1 또는 n 플러스 3분의 2일 텐데, 그런데 요 4x라는 애의 범위를 따져보면 0 이상 1, 1이래. 4 이하요 이렇게 생겼다면서요. 그럼 난 되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n 값이 뭐 있겠어요? 여기는 요 n이 될 수 있는 건 얘는 요 경우에서는 0부터 4까지 다 들어가도 괜찮잖아?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나올 건가 봐. 너는 4 들어가면 넘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너는 0, 1, 2, 3 너는 0, 1, 2, 3 밖에 못 들어간대. 범위가 이렇다며. n은 정수인데. 그러니까 답 나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랑 똑같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가우스라는 친구의 정의를 이용하며 문제를 똑바로 읽을 수 있냐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수업 시간 내내 강조하는 문제 똑바로 읽을 수 있니? 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의 풀이에 적혀 있어야 하는 건 문제를 보면 풀이가 이렇게 돼야 돼. 이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럼 문제를 적는 게 여기야. 여기서부터 적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범위 이 안에 들어갈 거래. 근데 이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근데 얘의 소수 부분이 쌤쌤이라는데? 그러니까 너에서 너 빼면 정수예요. 요렇게가 답인 거예요. 이렇게가 풀이야, 이렇게. 객관식을 풀면 굉장히 짧아집니다. 이 위에 있는 건 제가 배경 지식을 설명한 내용이고, 이건 내가 머릿속에 있어요. 난 이렇게 읽기로 약속한다며. 나랑 공부한 친구들 약속했잖아, 이렇게. 그렇게 약속해 놓으면 객관식 풀이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서술형에 쓰면 될까 안 될까? 이것도 서술형에 쓰면 안 됩니다. 서술형에는 이 빼면 정수예요, 얘가 소수 부분이에요, 이렇게 읽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술형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아까 전에 썼던 그 풀이를 다 적어야 돼요.
그 그래프 다 적고 그래프 그리고 yx 교점 긋고 가로선 긋고 그래서 몇 개니 다 세야 되는데 이거 객관식 나오면 그거 다 그릴 거 아니잖아요. 언제 그려 그걸.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라고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접하고 조금 다른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객관식에서 시간을 조금 줄여줘야 됩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수업 소개해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저의 내신 대비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이 저 객관식의 시간 줄이는 방법이라고. 그게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수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내신 대비 수업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 더 재밌는 내용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내신 대비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